네, 2025년 7월 4일 녹음되고 있는 사이드비 만화 사교클럽 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틀리지 않고 기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저 그리고 인덱스 작가님 포함 6명이서 같이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오늘도 호스트를 맡게 된 사이드비 정다빈이고요. 오늘 또 이제 인덱스 작가님이 오셔서 저의 진행 보조를 맡아주시게 되었는데 인덱스 작가님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드비의 파트너 작가 인덱스라고 하고요. 오늘만큼은 정다빈 PD님의 충실한 따까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인스타에서 과학고 휴학 편지 연재하고 있는 연산구동 김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종강한 평범한 대학생 최준호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수라고 하고 혜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 가극소녀 정발된 기념으로 소녀가극 레뷰 스타라이트를 최근에 정주행한 상호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틈새 영업까지 하시네요. 중요해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6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네.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옆방에도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오프라인 방에 한 제가 알기로 한 7, 8명 정도 와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이번 달은 되게 북적북적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북적북적한 모임에서 첫 번째로 자기 만화를 자랑해 주실 분이 계실지 먼저 여쭤봅니다. 이번 달에 상품 설명부터 먼저 해야지 않나요? 제가 지난달을 쉬었어요. 여행 아. 가서. 그래서 감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 달에는 이제 온라인 방하고 오프라인 방 다른 책을 이제 선물로 가져왔는데 같은 작가분 책이에요. 이번에 이제 츠즈이 씨라고 하는 에세이 만화를 그리는 작가님의 신간이 2종 동시에 발매가 되었는데 네. 저희는 그중에서 노경과 츠즈이라는 시리즈를 이제 아마 단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증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이 만화는 이제 애견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견이라는 건 사랑이 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라는 카피가 나와 있고 이 츠즈이 씨라는 만화가가 자기 곁에 있었던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개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만화로 그려서 담아낸 만화 같습니다. 되게 따끈따끈하게 6월 말쯤에 이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이번에 증정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옆방은 이제 또 츠즈이 씨의 다른 시리즈를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저기도 아마 치열하게 만화 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츠즈이 씨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본인 만화를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자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자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보석의 나라로 유명하신 이치카와 하루코 작가님의 단편집인 네. 25시의 바캉스라는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특이하네요. 근데 그거 벌레의 노래도 있는데 굳이 그걸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이치카와 하루코 작가님의 단편집이고요. 네. 국내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작가님의 단편집 2권이 동시에 발매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 주신 벌레의 노래하고 이 이치카와 하루코 작가님의 또 다른 단편집인 25시의 바캉스가 동시에 나왔는데 네. 저는 일단 이 작품의 표제작인 25시의 바캉스라는 작품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약간 이치카와 하루코 작가님이 어떤 작가님이냐 하고 알고 계시면 좀 왜 이 만화를 가져왔는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가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인간이 아닌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거의 모든 만화의 주인공이 인간처럼 보이지만 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쵸. 네, 보석의 나라도 주인공들이 다 보석이고요. 그리고 다른 단편집들에서도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아니게 되거나 사실 인간이 아니었는데 인간인 척한다거나 하는 존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편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이제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만화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겪고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데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약간 조개 같은 존재가 돼요. 오, 조개요? 조개요. 인어도 아니고요? 인어처럼 생겼는데 조개고요. 왜 조개라고 말하면은 네. 이 사람이 깨지거든요. 아, 몸이 산산조각이 약간 하반신이 산산조각이 나요. 이 작가님이 아. 또 되게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신체가 결손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보석의 나라에서도 보석들의 몸이 완전 산산조각 나고 그런 장면을 되게 집착적으로 그리시는데 맞아요. 이 만화에서는 이제 조개의 껍데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사람의 몸이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카와 하루코 작가님의 코어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저는 이제 이치카와 하루코 작가님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한 지점, 특히 단편집 보면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 설정을 이분이 되게 잘하세요.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제 사실은 이분이 되게 비슷한 소재들을 변주해서 쓰는데 뭐 보석이나 조개나 그런 것들을 변주해서 쓰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관성적으로 다른 주변에 있는 설정들을 쓰시지 않고 되게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소재하고 딱 맞는 배경이나 아니면 설정 같은 것들을 끌어오시는 걸 잘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인공이 조개 같은 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약간 별장 같은 곳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해변 배경들이 되게 잘 그려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 인간이 아니게 된 주인공이 그 몸을 가지고 되게 약간 진짜 바캉스를 즐기는 내용인데 평범한 바캉스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게 된 자기의 몸을 누군가한테 들킨다거나 그 몸을 갖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어떤 감정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배경, 소재 그리고 이 이치카 하루코 작가님의 어떤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약간 금단의 관계거든요. 아, 되게 좋아하세요. 그것도 그 세 박자가 잘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네. 되게 단편 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이 작가님의 어떤 좋아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 작가님의 좋은 에센스를 되게 잘 담고 있는 단편이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대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이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아 실제로 보면 설명보다 훨씬 좋은 만화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사 좋아하는 것 중에 혹시 외우고 계신 거 하나 있나요? 외우고 있는 거 있어요. 있는데요. 그게 마지막 대사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꼭 결정적인 이제 스포일러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보고 감동을 느끼시길 바라기 때문에 이 마지막 대사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까 좀 기대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네요. 안에 다른 단편들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편들도 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작품을 보신 분들한테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작가님이 아무래도 조금 호불호 갈리는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네. 한번 이제 아예 안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다른 단편집인 벌레와 노래? 벌레의 노래였나요? 벌레와 노래 같아요. 네, 벌레와 노래를 먼저 보고 이 작품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인덱스 작가님이 언급하셨던 인어 느낌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있어요. 이너 이미지도 되게 강하게 있어요. 아, 약간 바다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음. 약간 아이콘을 혼합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이제 근데 아.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꺼내서 쓰신 거죠. 아,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조잡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되게 잘 버무려져 있어요. 지금 납득이 표지를 보는데 네. 되게 청량한 느낌이 나거든요. 청량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청량보다는 약간 섬뜩한 느낌에 가까울 거예요. 그쵸. 네. 되게 섬뜩한데 여름 느낌도 가득한 그런 단편입니다. 지금 보기 딱 좋다는 뜻이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계절감을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저 그 아까 제목 특이하다고 느꼈었는데 네. 25시의 바캉스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25시의 바캉스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보석의 나라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일상을 되게 미묘하게 벗겨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25시라는 시간을 차용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약간 괄호 밖의 시간 이런 의미. 네네. 그 그런 말도 거군요. 좋네요. 표현이
명대사를 하나 프로페셔널 하세요. 제 자리 넘겨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전 당신의 따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치카와 하루코 작가님의 단편집인 25시의 바캉스 이제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도 계절에 맞는 걸 들고 와서 네. 제가 다음으로 좋지 네, 좋습니다. 않을까 다음으로 합니다.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만화는요. 막 따끈따끈하게 애니화가 마무리된 마유즈키 준 작가님의 구용 제네릭 로맨스입니다. 줄여서 저는 구제네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구제네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마요즈키 준 작가님은 히트작이 또 하나 있죠. 사랑은 비가 겐디처럼. 사비겐이라는 만화의 작가님이시고요. 네. 이것도 여름에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은 공통점이 뜨거운 여름에 절대적인 자신,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 이거와 안심되는 사랑,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좋아해주는 나로 있고 싶어, 이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을 맛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 들으면 아리송 하실 텐데요. 네,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줄거리를 설명드릴게요. 네. 제목을 뜯어보면 줄거리를 알 수 있어요. 구경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네. 제네릭이라는 제네릭한 주인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맨스, 사랑을 한다는 거죠. 여기 구경에서 제네릭이 로맨스를 하는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점점 더 아리송해지는데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일상.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전 네. 알람을 끕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이 주인공은 자기 루틴이 있어요.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수박을 먹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수박을요? 네, 이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담배랑 뭐 같이 먹으면서. 비흡연자입니다. 저도 비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라서. 저도 몰라가지고 여쭤본 건데 여기 비흡연자밖에 없나요? 와 이렇게 모이기 쉽지 드문 않은데. 일인데. 네. 성인수 작가님이 오셨어야 했는데. 네, 한 분이라도 계실 줄 알고 제가 이게 조합이 어떤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네. 여러분도 한번 이 여름에 위시리스트에 적어두시고 이 만화를 시작하시는 건 어떨지. 위시리스트라 그래서 담배를 피고 수박을 한번 먹어보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모르잖아요. 맞는데 네. 저는 비흡연자로서 권유하는 게 웃기긴 한데 그렇게 하면 뭔가 이 작품에 빠져들기 쉽지 않을지. 그렇게 어쨌든 주인공이 그렇게 먹고 그리고 정말 싫은 걸 해야 되죠. 출근이라는 걸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남자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선배랑 같이 밥도 먹고 퇴근하고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데 네. 그 남자 선배가 왠지 신경 쓰여. 뭔가 어딘가 그리워. 전생의 연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야, 나 이 사람 나 너 좋아하나?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지 이 썸 아닌 썸? 여기 이런 느낌으로 지내다가 네. 갑자기 어느 날 그 남자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볼을 잡더니 키스를 여기서요?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가뜩이나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키스까지 당했어? 이 뭐야, 숭생숭하게 좋아하게 만들고 작정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가 이래 미안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어째 줄거리를 들어도 아리송하네요. 네. 근데 이 아리송왕의 끝판왕. 그래서 그 여자가 저 사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 어떤 사진을 봐요. 네. 그 남자랑 어떤 여자가 찍혀 있는데 뭔가 연인인 것 같아. 근데 네. 그 여자의 얼굴이 나랑 똑같은 거야. 헐. 근데 나는 이 사진 찍을 기억이 없어. 그래서 뭐야, 나 사실 도플갱어였나?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미스터리 하면서도 로맨스 하면서도 뭔가 싱숭생숭 떡밥을 찾아가야 되나? 약간 이런 만화인데요. 들으면 어떻게 이 만화를 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다 아리송한 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네. 이 배경이 국용성체인데 국용성체 하면 보통 어떤 걸 떠오르시나요? 그 건물 이미지. 이미지. 중화 느낌이죠. 아무래도. 그쵸, 과다 밀집된 홍콩, 이미지죠. 그 밀집된 홍콩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법지대에다가 자본주의의 폐해. 근데 그만큼 뭐 낭만적인 느낌도 있고. 그 낭만적임을 딱 담아내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닥다리 형광등, 곰팡내 나는 뒷골목, 시끄러운 옆집, 그 모든 게 왠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그리운 느낌 안 들어? 난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사랑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곳에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야. 다들 구경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이 그리운 구경을. 그래서 구경은 변하지 않아. 변해서는 안 돼. 새로운 것 따위 필요 없다고 이건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약간 이 생활에 안주하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뭔가 뭘 새로운 걸 하는 게 두려워. 이런 분들이 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무기력해지잖아요. 네. 이 만화를 보면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어보시는 게 어떨지 하고 제안을 드리면서 지금 스포를 너무 안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만화가 어떤 만화인지 약간 감을 잡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만화의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아니면 예전에 살았던 사람인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두 사람인 건지 되게 헷갈리게 만든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만화를 실제로 보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여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하는 약간 미스터리함이 여름 되게 쨍쨍한 여름이니까 홍콩도 그 여름 배경과 잘 부합이 되어 있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만화입니다. 작품 자체를 즐기시려면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구룡성체라는 그 길을 한번 그 장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장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한번 처음 시작해보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살짝 이제 SF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추리물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경에 먼저 빠져보고 그런 장르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면서 빠져 들어가 보는 게 이 작품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방금 생각나는데 약간 그 천국대막경처럼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아니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지 약간 그것도 헷갈리는 구성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화는 그런데 애니는 훨씬 더 깔끔해가지고 이 공통된 떡밥을 한 회차 한 회차에 약간 다 몰아넣었거든요. 그리고 애니는 애니로서 완결이 됐어요. 만화는 완결이 안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12화, 13화 정도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애니를 먼저 쭉 보신 다음에 이렇게 뭔가 해피하게 잘 마무리되는구나 보시고 원작 보시면서 이걸 이렇게 꼬아놓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 맛으로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엄청 많이 꼬아두긴 했어요. 전작은 좀 친절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성운 분들도 사비겐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셨었는데 이 구젠의 처음을 보고서 이 작가가 바뀌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매미 소리 들리는 듯한 이 정취를 느끼고 싶으시면 이 만화를 펼치셔서 수박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담배는 수박과 추가하지 담배.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만화하고는 반대로 완전 푹푹 찌는 여름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여름 주인공들이 다 이제 직장인이라서 일하는 모습들이 이제 다른 배경에서 또 많이 나오는 여름 만화를 추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유즈키 준 작가님의 구룡 제네릭 로맨스 추천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오신 저희 사이에 껴계신 경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반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만화는 미즈카미 사토시 작가의 스피릿 서클이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6권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6권짜리라서 그렇게 긴 만화가 아닌데 네. 되게 짜임새가 있고 완성도가 있는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긴 장편이 아니더라도 좀 만족감을 얻고 싶다 그럴 때 요 만화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거에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작가분은
엄청 초유명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애니메이션화가 제법 되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근데 이제 이런 작가를 알아 그러면은 사실 좀 국내에서는 잘 모를 법한 작가이긴 해요. 지금 제가 소개드린 스피릿 서클도 실물책은 정발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나온 세상 끝의 솔태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로 나오는데 같은 네. 작가님의 예, 같은 작가님의. 근데 이제 요 작가님 분이 우리나라에 정발이 몇 개가 됐는데 뭐 전국요 이런 거는 정발이 되다가 또 끊겨갖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를 않더라고. 이거는 뭐 출판사가 이제 뭐 바뀌면서 계약 문제상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 그게 일본에서 어쨌든간 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지 애니메이션화도 된 작품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닥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지 예.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작가님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화제를 몰 만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분은 아닌데 약간 중견 작가로서의 어떤 탄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분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플래닛 위드라고 뭐 그런 것도 저는 좀 재밌게 봤고 뭐 애니메이션화도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근데 걔 중에 이 사람 작품 중에 스피릿 서클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제 네. 요거를 잠깐 이제 줄거리를 짧게 소개시켜 드리면은 주인공 이름이 이제 오케야 후타라는 15세 이제 중학생 소년인데 네. 되게 평범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약간 특이한 지점인데 하나는 뺨에 약간 낙인 같은 문양의 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났었는데 이게 자세히 이렇게 선명한 건 아닌데 약간 얼룩이 진 것처럼 하는데 그 모습이 약간 그 베르세르크의 우리 그 가츠가 이렇게 목덜미에 새겨진 그거 낙인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은 이 후타는 이 뺨에다가 그 반창고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갖고 네. 그 얼룩을 이렇게 가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놀림 꽤나 당했겠네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이렇게 계속 하여튼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끔 이렇게 하는데 뭐 친구들이나 친지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그거 뭐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린다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여학생이 전화가 옵니다. 이게 뭐 약간 일본 만의 약간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개이긴 한데 네. 여학생 이름은 이제 이시가미 코코라는 긴 머리를 가진 되게 작중엔 엄청 예쁜 여학생으로 나오는데 한눈에 봐도 되게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 코코라는 여학생도 되게 좀 처음에는 좀 약간 새초롬한 했는데 또 이렇게 약간 그 이 후타라는 애가 약간 무난하고 성격이 무난하고 주위 사람들도 잘 지내는 성격이라서 네. 이렇게 좀 잘 이제 뭐 이렇게 잘 이제 소개도 해주고 학교 소개도 해주고 이러니까는 장벽이 허물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이제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주인공에 그 네. 마지막 하나가 주인공이 영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코코의 뒤에 약간 이국적인 복장을 한 남자 배우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원래 이제 근데 이제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죠. 그걸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걸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쵸. 있는데 주인공은 후자인 거예요. 별로 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 능력을 별로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눈길이 살짝 간 거예요. 그 배우령한테로. 네. 코코가 그걸 보고 갑자기 태도가 싹 변합니다. 너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는구나. 보이는구나. 보이는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장벽이 허물어졌던 게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내가 널 죽여야겠다고. 네, 왜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나를 왜 죽일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코코와 후타는 오랜 전생을 엮으면서 어떤 악연들을 쌓아 나가는데 네. 그 악연과 악연 때문에 이 후타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희한한 물건 하나 꺼내는데 스피릿 서클이라는 물건 하나 꺼냅니다. 여기 네. 그 만화 제목이랑 똑같죠. 그걸로 이제 후타를 공격했는데 그거를 맞으면은 전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건인 거예요. 스피릿 서클이. 그래서 후타가 이 코코와 어떤 전생에 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7번의 전생을 통해서 이게 근데 과거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원시 뭐 생활도 있고 뭐 와우. 중세 판타지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와. 일본 전국 시대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러면서 심지어 평행 세계까지 7번의 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대체 어떤 연이 얽혀 있길래 코와 이 후타가 그래서 코는 어떤 악연으로 이 사람을 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하는 만화예요. 예. 그래서 대충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는 이렇거든요. 네. 이제 이 작품이 이게 6권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7권의 전생이 들어가 7개의 전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7개의 전생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완결성 있게 잘 끝내요. 맞아요. 예. 원시인까지도요? 예, 원시 생활까지도.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가 되게 짜임새가 있고 다 볼만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뭐 편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다 준수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악연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큰 중심 줄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중심 줄기를 잘 따라서 완결까지 쭉 가서 떡밥 해설을 다 해버립니다. 끝까지. 예, 6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6권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몇 권 정도의 책을 본 듯한 어떤 만족감을 저는 느꼈거든요. 꽉꽉 채워져 예, 있죠. 맞아요. 꽉꽉 채워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중견 작가의 힘이구나.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할 줄 아는 작가는 약간 소재가 마이너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을 잘 챙기면서 완결성 있게 딱 끝낼 수 있는 되게 저력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스피릿 서클이 저는 그거에 좀 약간 이 작가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한 볼만한 지점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작품이 재밌는 게 전생 7개의 전생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코코와 이 후타 주인공 두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후타가 이제 중학생인 지금 상황에서 여러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뭐 네. 선생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의 전생 안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기 친구가 자기 적으로 등장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아빠로 등장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떤 관계로 등장을 할까? 어떤 뭐 부모로 등장할지 아니면 원수로 등장할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7번의 전생에서 이 사람들의 그 주위 사람들과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네, 그 드라마들이 또 재밌어요. 이게 역시 사람은 이제 이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만한 재미가 또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학생 뭐 7개 이야기만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싶지만은 또 후타인 지금 현생에서의 또 에피소드들도 전 나름 또 재밌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전생으로 이제 돌아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뤄지는 사건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나름 충실하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화고 또 제가 이 작품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작품이 왜 좋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결국에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게 있거든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주인공 코코와 후타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네. 이 작품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인과 나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할 때 이 울타리를 이제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와 친구는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주는 그런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신경을 안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만약에 내가 뭐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살갑게 구하지만 뭐 저기 어디 미국에 있는 토마스 씨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되게 전생을 넘어가면서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후타가 그 코코와 이제 최악의 악연을 쌓는 순간이 있는 전생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후타가 잘못을 하는 게 이 관계 설정을 얼마나 잘못하느냐에 따라 이런 거잖아요. 나 이외의 사람에게 다 어떤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사람을 장기말처럼 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것들로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생을 통틀어서 그런 관계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어떨 때는 친구가 나의 적이 됐다가 어떨 때는 되게 대면대면한 사람이 갑자기 나의 어떤 뭐 친한 사람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관계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에 네. 대한 어떤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말에 이르러서는 그거를 이제 작가가 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말에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면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좀 타인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아니면 더 적대적이거나 이런 게 더 양극화된 세대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멀리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랑 뭐 팔레스타인 네. 같은 경우도 되게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자신과 어떤 타인의 경계에 대해서 얼만큼 설정을 했을 때 되게 극명하게 나오는 거고, 사실 가깝게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어떤 갈등들이 되게 많은 시절을 지금 실시간으로 거쳐왔잖아요. 겪고 예, 있죠. 실시간으로 받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전 어떤 타인을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소수자라든가 어떤 성적 지향이 다르다든가 혹은 뭐 외국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혐오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는 것들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네. 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 있고, 근데 이런 만화들을 보면서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게 엄청 층위가 깊게 그런 걸 건드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만화가. 네. 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이 만화가 건드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를 한번 보시고, 예,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 전체의 어떤 완성도라든가 각 에피소드마다의 짜임새들이 되게 훌륭하기 때문에 만화로서의 재미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더불어서 방금 전에 제기했던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만화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만화를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 가볍게 따라가면은 그냥 이 표면에 있는 이야기들 7개 전생 얘기 따라가면서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나는 좀 말씀 따라서 깊이 생각하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나오는 되게 다양한 관계들에 집중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 이북도 서비스가 이제 산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네. 어떤 기간 안에서 못 사면은 이걸 못 사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절판이 창권 예, 됐어요. 예. 이북도 절판이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다시 서비스를 해서 그냥 이제 아무나 이렇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예.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미즈카미 사토시 작가님의 스피릿 서클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스 작가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말을 많이 할 자신은 없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목인 작가님의 백이루입니다. 이거 아는 분 있으세요? 당연히 알죠. 다른 분들은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뭔가 한국 책이고요. 엄청 막 접근성이 좋고 유명하고 그런 책은 아니다 보니까 이북은 맞습니다. 없죠. 이북은 포스타입에 지금 전권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유료로. 포스타입에서. 네. 네. 근데 이거는 여름이다 보니까 다들 뭔가 좀 축축하거나 청량하거나 서늘한 걸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전 그 중에서도 아주 뒤통수 서늘한 만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유행을 하면서 한국의 무속 신앙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잖아요. 뭐 놀이개 매듭 다는 법 같은 것도 영어로 번역돼서 SNS에서 퍼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무속 신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목이 백일우인데 우는 비란 뜻이잖아요. 네. 이제 일장 서막에서도 비가 쏟아지면서 시작합니다. 이 마을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소담리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는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실종됩니다. 비를 맞은 사람이 실종이 돼요. 그리고 아주 생뚱맞은 곳에서 그 사람들의 소지품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니까 경찰들도 조사를 이제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조사 더 손을 해야 뗀 되는 거죠. 거 아니에요? 조사를 거의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에 무당 이제 선녀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주인공의 할머니이시거든요. 네. 이 할머니는 약간 이 만화에서 전지한 인물 같은 걸로 나와요. 전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지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고 있고 자기 손자한테 신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주인공의 이름이 남기우라고 하는 고등학생 남자인데 얘는 할머니를 닮아서 신기가 있어서 얘도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대강 알고 있어요. 근데 독자들이랑 또 다른 주인공인 여자 형사가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는 이 마을에 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친구가 이 마을 출신 사람인데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자기 마을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비를 맞은 거죠. 그렇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는 자기 후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이 마을로 오는데 남자애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형사가 비를 맞고 있는 거를 남자애가 본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간섭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말을 잊고 얘는 천성이 다른 사람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라서 우와. 비 맞지 마세요, 형사님의 죽음이 너무 선연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산을 이렇게 딱 씌워주는데 그렇게 그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남자애도 중간에 자기 친구가 한번 실종이 되거든요. 비를 맞고. 이 마을 사람들은 정신머리를 빼놓고 사나 봐요. 마을에서 비를 맞으면 사람이 실종이 된다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비가 피하기 쉽지 않죠. 우산을 써도. 그건 그런데 우산 안 쓰고도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좀 정신머리 빠진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낭만파든가 봐. 완전 불감증인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남자애도 자기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형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 형사님도 남자애를 마주칠 때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짝씩 의지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등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을 하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와중에 이 형사는 주변에서 계속 위험하다고 말리고 이 남자애도 비 맞지 말라고 하고 마을 사람들도 다 쎄해요. 형사님만 보면 갑자기 죽은 눈이 돼가지고 여기 왜 오셨어요? 약간 이런 반응을 하거든요. 어떻게 계속 지내지 형사님? 신기하네요. 친구를 정말 아꼈나 봐요. 진짜. 어머.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조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그 심지어 중간에 비 맞지 말라고 우산까지 남자애가 씌워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비를 맞으면서 그냥 돌아다녀요. 뭐죠? 그거는 이제 그 정도 되면 일부러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진상을 알고 싶어서 이제 일부러 한 소글소글로 뛰어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포일러를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만화가 1권까지밖에 없습니다. 펀딩을 통해서 제작이 됐었고요. 네. 저는 사이드비를 통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아, 학생일 시절에 네. 2권을 보고 싶어서 서치를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포스 타입의 이제 웹 발행으로 1권까지는 딱 되어 있고 네. 2권부터는 작가님이 왠지 펀딩 계획도 없으신 것 같아요. 되게 이게 펀딩을 한 지 좀 지났거든요. 꽤나 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네, 후속 소식이 안 들리니까 정말 너무 깝깝합니다. 그럼 지금 완결이 난 상태가 아닌 건가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인공들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1권이 끝났어요. 헐. 헌터를 보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진짜 만화가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상황 아니에요? 니네는 작가님. 궁금해해라. 나는 알아서 그릴 거다. 작가님 듣고 계시나요? 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들고 오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만화의 존재를 알리면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압박을 넣어주시지 않을까. 심지어 어느 부분에서 끊기냐면 이 남자애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위험해질까봐 자기 할머니의 말을 듣고 형사 근처에는 가도 도움은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마침내 이 형사가 결정적인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주변 사람들 죽는 거 못 본다. 이제 내가 직접 도와줘야겠다. 하고 심연으로 직접 풍덩하고 뛰어드는 순간 1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줄거리 부분은 저도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이제 그래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책이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이즈죠?
이게 양장? A5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신국판도 아니고 뭔가 되게 아리까리한 사이즈예요. 네, 양장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양장본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웹발행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컷이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폰트도 커요. 안경 써셔야 되는 분들도 보시기 편하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보면 말씀하시네요. 안경을 쓰고 계시길래. 그리고 스릴러, 그리고 미스터리, 무속 뭐 이런 분위기에 걸맞게 굉장히 무심하고 약간 툭툭 그은 듯한 피랍 없는 선을 고수하고 계세요. 근데 전체 컬러라서 그런지 비어 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작가님이 컷 내내 비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상징물적인 패턴, 뭐 연꽃 아니면 단청 아니면 대놓고 그냥 불상 이런 거를 작품 전반적으로 적재적소의 일러스트처럼 배치를 하시다 보니까 비어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외부에 팔면은 되게 반응 좋겠는데요 지금. 지금 딱 반응 좋을 만한 만화죠. 그렇죠. 작가님- 이번에 빨리 만들어 주세요. 지금 번역하셔가지고 올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포스트 웹 버전도 하시고 가지고 계시네요. 계시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딱 약간 후속작 나오면 좋을 타이밍이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작품 분위기 전반적인 컬러에 걸맞게 나레이션도 굉장히 잘 쓰십니다. 툭툭 던지는 그 무당들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선 것이 눕고 누운 것이 섰다. 뭐 이런 말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뭔가 전문성 있는 것도 같고 들으면은 헐 하고 뒤통수 서늘해지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이 전반적으로 작품 나레이션으로 잘 깔려 있어서 굉장히 몰입도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네요. 지금 보니까. 분량 그래도 1권 치고는 꽤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름대로 전개가 많이 된다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관련해가지고 저도 잠깐 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 불교 미술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불교 맞아요. 미술이 그 명암을 많이 안 넣거든요. 거의 안 넣구나. 근데 거의 다 보면은 단색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아, 네. 불화, 탱화 같은 게요. 네네네. 뭔가 그거를 만화랑 잘 엮어가지고 그런 무당 분위기도 잘 나타낸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약간 여름에 보기도 좋고 K-팝 그렇습니다. 데모넌터스가 유행하는 지금 차기작이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 그치만 소식이 없는 목인 작가님의 이제 백이루라는 한국 만화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작품 선웅님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 다들 오늘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신 작품 맞는데 저도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미네나미 료 작가님의 소년의 어비스라는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발이 안 됐고요.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소년의 어비스를 일본어로 구글에 치시면은 소년 점프 플러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실 수 있고, 안 그러면 트위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소년의 어비스 보이스 어비스였나 그렇게 쳐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도 볼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아, 네, 대신에 일본어로 보셔야 되고요. 번역은 아직 셀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번역은 셀프입니다. 저도 뭐 원서를 사가지고 가져올 거 했는데 그건 너무 그런 것 같아가지고 18권 완결이고요. 그리고 이 만화의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주인공을 가스라이팅하는 주변 인물들과 가스라이팅을 뛰어넘는 공허와 심년을 가진 메네라 남의 보이미츠 걸 이야기입니다. 아, 가스라이팅이 안 통하는 이유는 내가 더 심연이어서다. 맞아요. 심연 대결. 네, 진짜 심연 대결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 줄거리를 살짝 이야기를 네. 해드리자면 레이지라는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이 소년이 마을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마을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자기 지금 인생이 너무 시궁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는 취업을 안 하고 그냥 백수처럼 사는 형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거의 치매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자기 어머니가 보살펴야 되고, 이제 자기는 끝나고 이제 고등학생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친구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서 돈 벌라 이런 식으로 조금 무언에 친절하게 압박을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조금 이지매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소꿉 친구 중에서 여자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아이돌이 낙이라는 아이돌이 되게 트렌디하고 예쁘다고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지라는 친구가 낙이한테 첫눈에 반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삥 뜯긴 그 회사 사장 아들한테 심부름을 가게 돼요. 담배 심부름을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가서 편의점에 갔는데 당연히 신분증을 안 보여주니까 안 팔고 A씨 하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밖에서 그 편의점의 여자애를 또 만난 거예요. 알바를 밝게 비춰서 보니까 그 낙이라는 아이돌인 거예요. 그 아이돌이 도대체 여기 왜 있어? 하고 얘기를 나누고 밖에서는 갑자기 그 낙이가 이 레이지한테 담배를 줘요. 너 담배 찾았잖아. 여기는 편의점이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같이 담배를 피거든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제 자기 사연을 하소연하면서 다리 앞까지 갔는데 갑자기 나기가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럼 너 나랑 같이 죽을래? 그 일본 실화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같이 그 강에 떨어져서 동반 자살을 하면은 이제 그 두 개의 영혼이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가 설화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그 문학이 담겨 있는 그런 설화가 되게 많이 여기서 그 소재로 쓰이는데 이제 그거를 주제로 마을 출신 어떤 한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해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이제 그거에 되게 그 낙이라는 소녀가 빠져 있었나 봐요, 아이돌이.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이냐. 근데 자기도 죽고 싶고 실제로 지금 현실이 너무 시궁창이니까 그 시궁창인 현실에서 얘랑 내가 죽을 수 있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인생인 거 아닐까 하고 진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갑자기 이제 그래 죽기 전인데 너무 아깝다. 그 나기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나기가 그 레이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둘이가 이제 관계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이제 진짜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퍽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옷 입으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지가 깜짝 놀라서 나기한테 물어보니까 네. 자기 남편이래요. 중년 아저씨가. 전개가 되게 좀 언내추럴 같네요. 근데 그게 그까지가 2화의 스포일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 엮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사장 아들, 어머니, 그리고 여기선 얘기 안 했지만 담임 선생님, 자기 소꿉친구, 나기,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중년 아저씨, 소설가까지. 네. 근데 나기랑 소설가인 그 중년 아저씨 둘인 결혼했죠. 그 두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레이지를 이 마을에 각자의 이유로 남기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점점점 캐릭터들이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더니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레이지도 거기에 계속 휘둘려 다니는데 레이지는 점점 그걸 겪을 때마다 이제 제목이 소년의 어비스잖아요. 어비스가 직역하면 심연이에요. 심연이 점점점 깊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흑화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어비스를 그럼 보여주는 거네요. 네, 진짜 그래서 감정 묘사가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고 또 이 작가만의 특유의 연출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페이지에서 양면 페이지요? 네, 양면 페이지에서 그 레이지와 각각의 이제 마을에 이 사람을 남기려는 인물들을 배치를 해두고 한 사람만 대사를 하는데 말풍선을 엄청나게 많이 엮어가지고 그 사람들조차 이제 자기가 왜 불행하고 왜 남기려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어떤지를 막 이제 폭발하듯이 얘기를 하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그런 씬들이 캐릭터마다 각각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출이 엄청 인상 깊어요. 그래서 18권까지 나와서 이제 완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권도 궁대에 정발이 안 됐어요. 근데 진짜요? 들어보니까 저는 궁대에 정발 안 된 이유 알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정말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근데 드라마는 OTT에서 보실 수 있어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 드라마가 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이거 보고 나는 번역은 하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먼저 보시고 그 자극에 취해 보시고 같이 주장을 하시면 되죠. 정발을 해라. 네, 그래서 서중님이 소개해주신 만화 작가랑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저 작가 이름 못 외워가지고 미네나미 료 작가님의
소년의 어비스입니다. 네, 미네나미 류호 작가님의 소년의 어비스 아직 국내에 안 나온 작품이지만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오신 작품이 이거랑 대비가 되는 좀 많이 아름다운 작품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순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제가 들고 온 작품은 우루시바라 유키 작가의 충사 들고 왔습니다. 네, 앞에 너무 충격적인 작품들이 많았어서 네. 저는 비교적 의도치 않게 힐링물을 들고 온 것 같고요. 연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됐고 총 10권까지 나오고 이제 플러스 한 권에서 특별판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저한테 특별판이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중고로 구매하셨나요? 구매를 해서 다음 주쯤 오지 않을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사는 일단 전체적으로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되는 작품이고 이제 작품 시작할 때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무릇 먼 존재라 치부되는 것, 하등하고 기괴하며 친숙한 동식물과는 전혀 달리 여겨지는 것들, 그런 이형의 무리를 사람들은 예로부터 두려움을 담아 언젠가부터 그들을 벌레라 불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작품 배경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진 않은데 중세 일본을 배경으로 한 듯하나 아무튼 현대는 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중성적인 그림체를 사용을 해서 캐릭터들이 의복이랑 머리카락 길이로 성별을 판별을 해야 돼요. 네, 얼굴들은 거의 비슷하게 그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저번에는 아무 정리를 안 하고 왔다 보니까 너무 제가 말한 걸 들어보는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왜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네. 녹음된 걸로 들어보니까 뭐 말투도 그렇고 아니면 내용도 다 너무 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소개 별-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다 하기는 했는데 너무 두서도 없고 그래서 조금은 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들을 이렇게 몰아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 충사는 어쨌든 세계관에서 실존하지 않는 벌레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벌레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직업을 충사라고 하고 여기 있는 주인공은 이제 긴코라고 하는 충사입니다. 근데 이 긴코 말고도 다른 충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스토리는 긴코 위주로 전개가 돼서 긴코가 벌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꾸준히 등장을 하는데 이제 긴코는 기본적으로 벌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대척이나 어떤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일부이고 얘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번식하고 또 영양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딱히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 벌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벌레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떠넘기는 태도로 대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긴코가 한번 벌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도 네. 여기 저항해서 막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 받아들이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런 자연관들이 되게 제가 선호하는 그런 자연관과 닮아 있어서 굉장히 취향이 있던 작품이었어서 이런 얘기를 또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본능 중 하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외부 세계를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싶고 내가 기존에 알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것과 이렇게 섞어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계속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도 이제 뭐 옛날에 고전역학부터 시작을 해서 막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설명을 했던 거를 설명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걸 같이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먼 원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종교라는 게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원래 지금은 뭐 바람이 왜 부는지 이런 것들을 뭐 기압이라던가 아니면 비열 이런 것들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바람의 신 제피루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엔 이게 합리적 설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과학이란 종교라는 영역이 이제 서로의 어떤 상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충사에서는 어쨌든 시대가 현대 배경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민간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관례들이 아직까지 지배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벌레라고 하는 어떠한 컨셉이 이 당시에는 물론 이 책 내에선 실존하는 대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마 그러할 그쵸. 것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옛날에 있었던 뭐 민간요법이나 설화 같은 거를 지금 저희의 과학기술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 부분은 이래서 이랬던 거네 혹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자 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그러니까 인간이 미지의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접근하는지가 에피소드들에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좀 느끼시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이것도 미디어 믹스가 되게 많이 된 작품이어서 일단 애니메이션이 제일 유명하죠. 네. 그리고 놀랍게도 영화랑 게임도 발매가 됐었다 하더라고요. 게임이요? 게임이 네, 있어요? 근데 게임이 닌텐도로 나왔는데 아. 그 게임에서 퀘스트로 벌레를 따라 그려야 되는데 그게 그 인식을 잘 못해서 플레이하신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영화도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애니는 잘 만들었죠. 부럽다. 네, 애니는 정발도 되고. 저도 이제 애니로 먼저 보고 되게 재밌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본능 중 하나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 강박이 실물 있어서, 소장. 네. 그렇다고 해서 블루레이나 DVD를 구매를 하자니 또 플레이어가 없는데 그걸 구매하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만화책을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 나온 10권까지 전부 애니화가 되어 있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사가 옴니버스로 되어 있는데 각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결국엔 그 8페이지 구조로 다 스토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흔히 아는 기승전결의 구조와 여운을 주는 부분까지를 거의 정석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기도 하고 사실 스토리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긴코가 왔더니 이거 문제 벌레야. 그래서 긴코가 해결을 해 주었다가 또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하면서 에피소드가 전개가 계속 되기 때문에 한 에피소드를 4개, 5개 이상 보기 시작하면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구조 자체는 막 크게 변하지 않고 변하는 요소는 벌레밖에 없는데 근데 이 작품이 10권까지 끌고 나가는 그 힘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각 벌레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벌레들이 그렇게까지 어떤 비주얼적으로 쇼킹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판타지도 물론 등장을 하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되게 있을 법한 그런 전통 설화에 등장할 법한 스탠스를 유지를 계속 하거든요. 펼쳐보시면 또 아실 수 있긴 한데 진짜 그 비주얼적인 부분을 많이 안 보여주거든요. 벌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그리고 컷들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연출을 해요. 다이나믹한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그냥 스틸컷에 가까운 이미지들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는 연출도 확실히 이 템포를 되게 늦춰줘서 요즘 같은 이런 SNS와 쇼폼이 굉장히 퍼져 있고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슬로우 만화도 여러분들의 이제 도파민 디톡스와 하고 이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미디어 믹스돼 있는 작품들은 확실히 일단 장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애니를 잘 못 만든 편이었으면 사실 미디어 믹스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또 애니메이션에서의 그런 매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요 만화 역시도 만화에서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서 각 그 차이점을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에서는 결국에 스토리 구조 자체는 계속 반복이 되고 네. 그 안에 이제 변주가 되는 부분은 벌레인데 그 부분을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운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그 스토리 구조가 어떤 페이지가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사운드를 사용을 하고 각 벌레의 어떤 비주얼적인 특징 같은 거를 보여주는 데는 거기에 연상이 되는 사운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어떠한 그런 영상 매체의 시각과 청각의 관계의 그 상보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나츠메 우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비슷한 느낌이죠. 네, 나츠메 우인장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들이 결국에는 벌레에 의해서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두운 면들이 확실히 있고, 근데 그럼에도 스토리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주는 여운 부분에서 그 부분을 꼭 너무 슬프지는 않게 어떠한 균형을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여운을 잘 느끼게끔 스토리를 잘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세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이 등장 인물들의 어떤 관계가 보통 가족이나 어떤 혼인 아니면 자식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또 이렇게 SNS가 보편화된 현대에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201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지역 공동체나 이런 데서 느껴졌던 정서랑은 조금 많이 변했다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작품에서는 뭐 그때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또 이걸 통해서 다시 또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겪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걸 통해서 아 이런 분위기였을 수 있겠구나를 대리적으로 조금 체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츠메 우인장보다 조금 어두워지는 포인트가 그런 어떤 지역 공동체나 가족, 혼인 혹은 자식 이런 관계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떠한 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관계 추구 같은 데에서 그 사이에 이제 인간 외적인 어떤 존재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떠한 관계를 갈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기형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굉장히 뭐랄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탐구해보기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벌레가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벌레가 계속 나오지만 결국엔 나츠메 우인장도 그렇고 이 작품도 사람 얘기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잔잔바리하게 약간 이런 천천히 볼 수 있는 작품을 좀 원한다, 인간 얘기하는 작품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힐링물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각 에피소드마다 던져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에피소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에피소드들 보면은 되게 묵직한 주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생각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준다는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곤충 자체가 어떤 저는 약간 생물이 아닌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종종 뭔지 알 것 봤을 때.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어떤 그 생명의 기원 같은 되게 부정확한 무언가로 곤충을 되게 뭉뚱그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지점이 되게 기묘한 느낌이 있고, 약간은 뭐 이게 약간 조금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약간 러브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어떤 인외적인 존재의 느낌도 약간 들 때도 있고, 크툴루다. 예, 뭐 그럴 때도 있고, 그것들이 되게 기묘한 분위기를 나고, 이게 그리고 곤충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되게 무찌를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같이 이렇게 공존해요. 조화롭게 공존하는 느낌으로, 왜냐면 긴코 같은 경우도 이거를 당장 박멸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공존하는 면을 찾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도 되게 이 작품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지 않나. 이게 좀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루시바라 유키 작가님의 충사라는 작품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6개의 작품 오늘 다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트즈이 작가님의 노경과 트즈이라는 작품 어떤 분이 받아가실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수님부터 오늘 집에 가서 어떤 작품을 좀 보고 싶으신지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해주신 25시의 바캉스가 되게 끌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호조아님은 어떠신지?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코스대로 그냥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피릿 서클을 추천을 엄청 많이 받았어서 이거를 가서 하나씩 모아보고 싶어요. 저는 저의 원래 정서대로 충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인덱스 작가님이 좋아하실 만한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근데 아직 안 보신 거죠? 네, 설정만 들어도 참 맛있을 것 같네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스피릿 서클의 한 표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한번 그냥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아가지고 한 표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품이 끌리시는지. 저는 소개해주신 작품들을 거의 다 직감적으로 한 번씩 봤어서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백이루 하고 싶습니다. 백이루 해주셨고 저는 사실 이번에 볼 수 있는 작품들은 다 봤어요. 아 역시 저는 백이루까지 다 봤기 때문에 사이드 B에 있는 당할 수가 작품이잖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안 본 작품이 딱 한 작품이니까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정발이 되면 보고 싶다 하는 이 선웅님이 추천해주신 작품을 한번 투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 막상막하네요. 네, 오늘 다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표가 공평하게 나왔고 이제 두 표를 받으신 이 경수님께서 스피릿 아유. 서클으로 오랜만에 축하드립니다. 또 책을 타가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화려한 보겠습니다. 복귀네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받아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거 이제 매달 주기 때문에 네. 매달 또 나오시면 경품 타가실 네. 수 있다. 매번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때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 이제 좋은 만화 갖고 네네. 오면은 이렇게 또 선물을 증정 드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 6가지 좋은 만화 추천을 해주셔서 다들 좀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은 이제 다음 달에도 계속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닫으려는 이유는 소감을 새삼스럽게 말하기에 너무 이제 매번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소감을 그렇죠. 매번 여쭤보기도 머쓱해요, 제가. 다 아는 얼굴입니다. 다 아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깔쌈하게 드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교 클럽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